2대 0으로 져서 아예 최종 예선에는 나가지 못하고 1차 예선에서 탈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54년에 나가고 주야장창 못 나가다가 86년부터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나가는 이유는 뭐냐? 프로리그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마추어 경기는 큰 대회 때만 모여서 선수들끼리 발을 맞추고 대회 끝나면 뭐 좀 놀기도 하고 뭐 그럴 텐데 프로리그는 1년 내내 경기를 하니까 그만큼 섬세하게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직업과 취미의 경계에 있었다면 이제는 프로 선수라면 누구나 다 직업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질적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한국 축구가 갖는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축구에 좀 소질이 있는 나라 같기도 해요. 56년, 60년에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이 2연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조사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86년, 90년, 94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성적을 내니까 FIFA가 한국 축구가 강한 이유는 뭐냐 그러고 조사단이 왔는데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딱 한 단어입니다. 미스테리. 시설로 보나 뭐 이런 여건으로 보나 이 축구를 이렇게까지 잘할 수가 없는 건데 잘한다. 지금은 여건이 많이 좋아졌지만 86년, 32년 만에 나간 첫 월드컵에서 우리가 세계를 경악시켰던 것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축구 선수들을 굉장한 전문가요, 뭐 아티스트요, 뭐 하여튼 굉장히 잘 대접을 하잖아요. 선수들이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 온갖 신경을 써주잖아요. 86년에 대한민국 팀은 선수들이 직접 자기 빨래를 한 유일한 팀이었습니다. 그걸 외국 기자가 보고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취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선수단의 지원, 장비, 또 기타 훈련 스케줄 모든 면에서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올라섰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 대회에서는 가시적인 결과로 드러나게 되기를,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무튼 이런 정성들을 모아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응원한다면 매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한국 월드컵 팀 그리스전은 지나갔고 2경기가 남았으니까 이 2경기 결과 저희가 땀을 흘리면서 지켜보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죠. 이상으로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축구의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본 느낌입니다. 네. 그런데 앞선 시간에서 유럽과 그리고 남미 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축구가 이미 하나의 문화이자 오락거리이자 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역시 물론 많은 분들이 축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고는 계시지만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족한 감이 없지가 않거든요. 네. 구단별로 관중의 수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중을 더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유럽과 남미는 축구가 그 규모로 볼 때 11번째 산업이거든요. 영화 산업보다 규모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갖는 장점들, 이점들이 굉장히 많고요. K리그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칼에, 단번에 되는 일은 없고요. 54년 월드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6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으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빨리 압축적으로 성장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장래를 낙관합니다. 네, 우리 축구의 장밋빛 미래 정말 네. 큰 기대를 가지고 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응원단에 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붉은 악마랑은 틀리게 저 유럽 쪽 보면 훌리건이라는 네. 응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매 월드컵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똑같이 어차피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응원이지만 훌리건같이 좀 난폭하고 과격하게 응원을 하는 것도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훌리건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훌리건들은 축구 팬이 아닙니다. 축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 울분을 폭력적으로 분출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수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요.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조직이죠. 즉, 물리적으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자기의 응원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느냐 끼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훌리건들은 그 국제경찰의 요주의 대상이어서요. 지금 이미 그 여권이라든가 신상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도 입국을 막은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훌리건도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네. 휴대전화기나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단속의 손길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그런 행태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훌리건들의 작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붉은 악마가 보여준 열정적이되 평화로운 그런 응원은 하나의 그 축구 팬들이 나가야 될 모델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의 어떤 분들은요, 오 필승 코리아라는 그 2002년에 우리가 신나게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그걸 오 피스 코리아인 줄 알아요.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도 맞는 말이고 피스 코리아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월드컵 시즌을 맞아 마련한 장원재의 월드컵 100배 즐기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월드컵에 대해서, 축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아주 의미 있는 또 재미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장원재 사무총장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TV평생대학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